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ISA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IS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ISA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ISA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인터넷상에도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글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ISA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개인들의 그런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비과세를 일정 부분 소득의 일정 부분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그런 절세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3년 정도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까지로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확정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게 합의가 되었다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겠다, 가입을 고민 중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장점은 우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중도 해지를 하지 않아도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중도 인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세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지 않아요. 이상을 출금하게 되면 수익이 난 것까지 찾는 거니까 중도 해지로 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할 때 계란 바구니에 많이 비유를 하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여러 개 담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투자를 할 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그런 내용에서 보면 이 상품은 계란 바구니에 또 비유를 하자면 계좌라는 그런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의 계란, 여러 가지 상품을 담을 수가 있는 계좌예요. 예금, 적금, 펀드, ELS, DLS, RP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익과 손실을 모두 통산해서 비과세를 매겨요.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600만 원이 났고 뭐 만약에 마이너스가 200만 원이 났다. 그럼 수익 6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60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에서 총 400만 원, 토탈 40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부분을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가입 한도도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 가입 상품 5년 만기의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는 총 1억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대한 큰 제한은 없지만 또 어떤 형태의 ISA를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소득 제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입 자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ISA. 가입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형, 서민형, 농업인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그리고 청년형이 있습니다.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만 15세에서 만 29세 사이에 가입하는 분들을 말하고요.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를 하면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서민형 소득 기준 초과 시 일반형을 적용을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 원 한도, 그리고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한도가 잡힙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그러니까 금융종합소득에 편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따로 분리과세, 과세를 따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분리과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의무 가입 기간은 일반형은 5년, 그리고 청년형은 3년, 서민형 3년, 농어민 3년.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통틀어서 1인 1계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납입 한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도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통산해서 그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장펀드 그리고 재형저축 풀로 해놓으신 분들은 1,800만 원이거든요. 연간 납입하시는 금액이. 그래서 만약에 그 한도를 줄이지 않고 가입을 하시면 200만 원
만 납입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ISA나 더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정펀드와 제형저축 한도를 좀 조정을 하셔야지 한도를 더 늘려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가입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이 ISA에 이제 편입 가능한 금융상품은 예적금 기본이고요. 그리고 펀드, 파생결합 증권입니다. 펀드 같은 경우는 ET 포함이고 리츠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파생결합 증권 같은 경우에는 ELS, DLS, ELB, DLB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ELS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기가 3년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을 중간에 변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ISA 만기보다 ELS가 더 뒤에 있다 이런 분들은 ISA 만기가 먼저 돌아오면 이게 중간에 중도 해지가 되면서 수수료나 이런 중도 상환 수수료나 다른 부분들 손실 나는 부분들까지 책임져 주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체크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 증권사에서는 이제 창구에 와서 직원과 직접 상담을 하고 ELS로 바꿔주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모든 증권사가 그런지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그 상품의 특성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손해 보지 않도록, 중도 해지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파생결합 증권을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예금성 상품은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형 상품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특성을 잘 체크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ICA 제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탁형이 있고 일임형이 있어요. 신탁형은 말 그대로 제가 상품을 선택을 해서 운용을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품을 고르고 거기에 따른 신탁 수수료와 그리고 상품에 따른 별도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요.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짠 그런 포트폴리오를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죠. 일반 신탁형보다는. 그 증권사마다 수수료는 다르고, 일임형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1% 사이가 되고요. 그리고 신탁형 같은 경우에는 0에서 0.3%고 상품별로 수수료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상품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도 요즘 비과세 혜택을 받을 만한 상품이 별로 많지 않죠. 소장펀드라든지 제형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왔을 때 굉장히 부음이 일었었거든요. 저는 장마저축,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만기가 돌아온 그런 고객들을 봤는데, 이게 비과세가 되니까 목돈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행 상품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이율이지만 이 첫 번째를 이기는 거는 두 번째 비과세예요. 세금을 안 떼면 이율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다 떼는 것보다는 이율이 조금 적어도 세금을 안 떼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좀 여유가 되고 본인의 그런 금융 사이클에 맞다면 이런 상품들을 가입해 두시는 게 아마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비과세를 받고 좀 이자를 더 불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뭐 제가 해마다 2천만씩 연간 5%의 수익을 내잖아요. 그럼 뭐 제가 뭐 펀드나 ELS에만 투자를 해서 뭐 연간 5% 정도 수익을 5년 동안 꾸준히 냈다. 그러면 그 원금에 이자가 붙고 또 추가로 해마다 2천만씩 넣는 게 계속 굴러가면 마지막 5년 차에는 1,500만 원 정도 금융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1,500만 원 금융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200만 원은 제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은 한 12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이 없는 15.4%의 그런 계좌는 세제 혜택이 없는 정상 계좌 같은 경우에는 230만 원 정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그냥 너무 쉽게 넘기시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ISA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을 하셔서 직원분과 상담 후에 결정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 형성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